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네. 진짜 오늘 참 안 힘들더라고요. 네. 아유, 왜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뭔가 더 얘기 나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보통 퇴근이 늦으니까 이우영 아나운서가 퇴근할 때쯤은 차 막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그때 막 쫙 뚫리니까. 네. 근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신호 지키고. 네, 그럼요. 예. 네, 당연하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우회전할 때에는 5초만. 그렇죠. 일시정지. 예. 네. 일시정지 이것도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뭐 어제 제가 회를 먹으러 갔는데 네. 여전히 다행스럽게도 사람 많은 집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에는 좀 이 타격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참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유튜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런 금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YTN 라디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좀 정신이 확 드네. 자, 그러면 오염수 문제부터 짚어봐야겠죠, 오늘도? 네, 맞습니다. 오늘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 규제 당국 간 이 중에 한 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밝혔습니다. 또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검토팀을 운영 중이다라고 했고요.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박 차장은 주말 중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앞으로 정부 방향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공식 발언을 인용해달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전날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서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염수 표현을 두고 박 차장과 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간에 서로 다른 견해가 나왔거든요. 먼저 박 차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오염수 표현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반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용어 정리도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박 차관이 이제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 부산 자갈치 시장과 공동 어시장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인들이 왜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민과 상인들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오염수 표현을 두고 박 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간의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뭐 여야 간에도 이제 이 표현을 두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오염수라고 했을 때는 그 오염된 거를 그냥 흘려보낸다. 동일본 대지진 때하고 상황이 똑같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본도 처리수라고 네. 그러고 미국도 처리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거 봐라. 일본을 그렇게 지지하고 일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막 그 야당의 이 반발이 빗발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이 용어는 그대로 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염수다 처리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싫으면 예? 오염 처리수라고 하면 되거든요. 음. 두 개를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오염을 처리했다. 오염 처리수. 예? 뭐 이렇게 하거나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처리된 오염. 처리된 오염수.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염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간에 정제 과정 없이 그냥 이거를 내보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그 어민들의 문제 제기는 저는 정부가 우리가 어민들의 피해를 좀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인제 그 젊은 좀 이 사람들하고 먹었는데 그 회를 네. 거기에서 그 아기가 한 4살 정도 되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학부형이라기보다는 이 아기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음. 그걸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축적되면 어떡하느냐. 이 걱정을 많이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경희대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원자력공학과. 네. 근데 이분은 뭐냐면 저거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 바닷물에 방류되는 처리된 오염수에 의해서 얼만큼 변하는가 이 수치를 보면은요. 그게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축적의 위험이 없을 정도로 희석이 되고 없애고 나가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진짜 이거 전문가 한 분 모셔 가지고 오늘 2부에서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하고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걱정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걱정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하고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여러분의 궁금증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스테이 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예, 말씀하세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정부 측 입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정부는 이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을 통해서 일본이 원전 물저장 탱크의 처리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시행하는 가운데 처리수 방류에 대한 판단은 과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계획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기준을 포함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 안전하다면서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프로세스를 시행하면서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우리는 일본이 계획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과학자와 파트너들과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전에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역시 이 방류 계획에 대해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요. 바이든 정부도 2021년 출범 때부터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과학적 절차 수행 등을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추진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또 람 이메뉴얼 주 일본 미국 대사는 어제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오는 31일 후쿠시마 현을 방문해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먹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자, 앞선 소식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우리 정부는 방류에 찬성을 하거나 지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미국은 지지한다는 입장이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일본의 처리 오염수 방류를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좀 지치는데 이 방류된 이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서 돌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오는 데가 캐나다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그런 미국이 지지를 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계속 반대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적으로 수입을 네.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시다 총리가 뭐 막 또 그렇죠. 이 그런 조치 빨리 이 없애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근데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이른바 그 서방 국가들은 수용 내지는 지지를 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성 국가들, 이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막 3개나 있고 예? 네. 시장 경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데 과거에 사회주의를 했고 지금도 권력 구조는 사회주의적 권력 구조예요,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막 활성화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제 그 죽은 사람 프리고진인가요? 네. 뭐 보시면 예브게니 아시겠지만 프리고진. 네. 이 그런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서방 진영들은 대충 수용을 하거나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쪽 그렇게 좀 이 독재적인 측면이 강한 국가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은 국민을 뭐 하찮게 여겨가지고 그걸 수용하고 지지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다 바뀌고 유지되는 국가들인데, 서방 국가라는 게, 거긴 그런 국가들은 오히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우리는 계속 권력 가져간다라는 독재 국가들보다는 훨씬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론 얘기해 주셔서 다음 소식은 여론조사입니다. 어쩌? 네. 예. 되게 좋아하네.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22일부터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린 34%, 또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57%로 나타났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 28%, 근데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긍정평가 이후에서 줄곧 외교가 첫 손에 꼽혔고요. 부정평가 이후에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또 집중호우 재난 대응, 잼버리 사태 등이 번갈아 부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당 지지도는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고요. 국민의힘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수치고요. 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정의당의 경우엔 3%로 2%포인트 하락했고, 무당층의 경우 30%,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은 보통 일정했었는데 이게 2%포인트 빠졌다는 거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55%가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 16%, 나빠질 것이 31%를 보였습니다. 또 비슷할 것은 52% 등이었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6%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실 응답률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응답률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너무 낮다라는 게 3% 이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너무 낮은 건데, 제가 이 여론조사 보면서 느낀 게, 첫째로요, 후쿠시마의 그 방류 문제, 이거는 제대로 반영 안 됐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여론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NBS 조사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NBS 조사하고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오늘 나온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 야, 후쿠시마 뭐 이 방류 문제가 뭐 그렇게 큰 영향 안 주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제가 이제 칼럼이나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지지율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좀 더 반영이 되면 좀 더 여권의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서 55%가 나빠질 것이다, 이 부분을 전 주목을 하는 게,
총선 있잖아요.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예요. 근데 이 경제도 심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심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전망이 55%가 나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가 긴장해야 되죠? 여당이 네.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지금 자기네들끼리 위기다 아니다 그러고서 뭐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그 티격태격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면 아, 이거 확실히 위기감을 좀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저도 참 여론조사 전화 안 오나 하는데 제게는 늘 무슨 이상한 피싱 전화만 오고. 제가 네.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디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디서 여론조사 결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4일인가 5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닌가. 겁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내가 여기 전화해서 좀 항의를 할까. 그 여론조사 회사를 또 찾아보니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받으시는 건 좋은데 계속 전화 오면 그거는 좀 어디 신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청취율 전화는 그럼요. 비슷한 전화가 오면 그냥 네. 그때 받아주셔야죠. 네. 예. 스테이 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 얘기를 해주셔서 또 자연스럽게 경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 금융감독원이 잘해요. 오늘 발표한 펀드 투자금 의혹, 특혜 환매 의혹이 있었는데요. 다선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당사자로 언급된 의원이 바로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상희 의원이 라인펀드 환매 중단 전 특혜성 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그 의혹에 대해서 김상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고 금감원의 역대급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 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비난을 했고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코인 게이트까지 전 대미문의 범죄 사건에는 민주당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로 4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실체적인 진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거대한 금융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 수사니 정치 탄압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하지 않고 뭉갰던 위법 사항이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감춘 펀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2억 원 돌려받은 적 없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오늘 오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고 이 원장이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 했다. 5번 이상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금감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었다 이런 입장도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김상희 의원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마티니 사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김 의원의 언급이고요. 네. 실제로 김 의원의 언급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에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김 의원이 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에 손실이 발생해 가입한 10여 명의 고객들에게 손절을 권유했고 모든 고객들이 일부 손해를 보고 투자금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의 얘기와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의 얘기는 일치합니다. 이 논리적 모순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 이복현인가? 이복현 네. 금감원장은 이 금감원 측에서는 사과한 적이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김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기억에는 금감원장이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5번 넘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공식 입장으로 이 원장은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였고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김 의원이 굉장히 억울했을 가능성.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 의원의 얘기와 미래에셋 증권 관계자 얘기가 이렇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다 공개적으로 거론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도 제가 볼 땐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4,473명입니다. 피해액은 1조 5,3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4,473명, 더군다나 이분들이 대부분 퇴직금을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관련 있는 정치인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챙기지 않으면 총선에 굉장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때 당력을 집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진실이 있으면 밝혀져야겠죠. 네.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던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여당 의원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참으로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면서 회의에 불참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로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는데 만나지 못했고요. 당초 개의 예정이던 오전 9시보다 40여 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가 결국 파행이 됐습니다. 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산회했는데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경우에는 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된다. 이번에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무위원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파행과 관련해서 여당과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여러 가지 해서 국회에서 어떤 결과를 구체적으로 도달한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실질적인 이 잼버리 문제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요. 설사 뭐 이 장관이 나오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문제는 말이에요. 뭐 여기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건 애초부터 저는 솔직히 뭐 국회에 뭘 기대하겠어요. 맨날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막 회기도 중단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 국회인데. 그런데 하지만 장관은 말이에요. 최소한도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은 보였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찾으러 다니고 이게 얼마나 오히려 자신이 예를 들면 억울한 게 있으면 나와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죠. 저는 그 기회를 오히려 살렸어야 된다고 봐요. 많이 억울한 게 있었다면.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는 사실 이 잼버리 문제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이 수사를 이첩하는 것 이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막 많은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